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생명과학 짤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송태입니다. 자, 오늘의 짤강 바로 생명현상의 특성입니다. 네, 생명현상의 특성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구조적, 개체 유지, 종족 유지 특성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학습지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조적 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맞죠?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구조적 특성에는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구조적 특성으로 전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의 학습지로는 개체 유지 특성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조적 특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개체 유지 특성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우리가 크게 배우는 게 6가지 정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을 한다. 정과 진화를 한다. 그런데 생명체라면 우리가 이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개체 유지 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특성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마 이걸 10분 안에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서 좀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조적 특성으로 분류는 해놨습니다만 개체 유지 특성으로 봅시다.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생명체는 모두 다 작은 단위로 들여다보면 다 세포예요. 그런데 이 세포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이 세포 하나가 무슨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가 각각의 무언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라는 것은 이제 이 세포의 안이 중요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는 세포막이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물 세포에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지만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벽이 있죠. 맞죠? 그래서 세포막 안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을 구분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 방금 전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막과 벽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구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물을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나누게 되는데요. 단세포 생물이란 건 뭐겠어요? 그렇죠. 세포가 하나인 생물이겠죠. 다세포 생물이란 건요. 세포가 여러 개의 생물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단세포 생물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다세포 생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 기능이 존재한다. 세포니까 다양한 모양. 그러니까 큰 세포도 있고 작은 세포도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세포 중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 중에서 가장 작은 세포는 뭘까요? 가장 작은 세포 정자입니다. 가장 큰 세포는 뭘까요? 난자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모양과 크기 그리고 기능들도 다양하다. 세포가 다 똑같은 세포가 아니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포라는 것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한 3시간이나 5시간 뒤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모이면 기관, 개체가 됩니다. 근데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계라는 것이 있고요.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요 전체 내용은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세포의 모양과 크기 넘어가고요. 개체 유지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물질대사인데요. 자, 물질대사. 여러분들 물질대사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물질대사의 뜻을 일단 가져왔어요. 생물체가 자신의 뭔가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자,
대사라는 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물질의 변화예요. 물질이 바뀌어요. 물질이 어떤 물질로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 이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동화라는 것은 같을 동자를 의미하고요. 이자라는 건 다를 이자예요. 자, 그러면 뭐와 같고 뭐와 다르느냐? 바로 우리의 신체죠. 자, 우리의 체내의 성분들이요. 체내의 성분과 같냐 다르냐를 기준으로 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 동화작용은 우리의 몸과 같아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체와 같아진다는 뜻은, 그 말은, 자, 우리가 뭔가를, 음식물을 먹었어요. 음식물을 먹었으면 그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소화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소화한 물질들을 적당히 우리가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분자 물질, 우리가 소화해서 잘게 쪼갠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하나,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한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분해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분자 고분자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합성입니다. 합성. 동화의 핵심 뭐라고요? 합성. 합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볼까요? 흡열 반응 잠시 뒤에 할게요. 광합성. 자, 광합성은 뭘 합치는 거죠? C6 왜 뻗었지? 잠시만요. 좀 지울게요. C6, H12, O6이 있는 거죠. 맞죠? 글씨 뒤렇게 안 써지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합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는데, 그러면 식물이 이름이 뭐죠? 포도당입니다. 얘 이름 기억하세요. 포도당. 포도당을 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나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식물이 쓰는 거죠. 이산화탄소랑 물을 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물 같은 건요, 굉장히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도당과 같이 큰 분자를 가진 물질로 만드는 걸 의미해요. 그게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자,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아미노산을 음식물을 통해 섭취를 하면 이것들을 다 연결하는 작업을 리보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의 작용도 동화작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질소동화작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동화의 핵심은 뭐? 합성. 합성 중에서 대표적인 거 광합성.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흡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열이 필요해요. 열.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합성을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 CO2랑 H2에서 C나 이제 O를 얻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CO2, H2 얘만 있으면 안 되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빛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빛에너지. 빛에너지를 가지고 C를 붙여버리는 작업이에요. 이걸 가장 무식하게 얘기하면 광합성인 거야. 광합성 뭐라고?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가지고 C를 붙여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C를 붙이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에너지. 그러니까 빛에너지는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무슨 에너지의 형태로? 화학 결합의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화학 에너지라고 그래요. 다시 C와 C의 화학적인 결합 속에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해서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흡열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화작용. 그러면 이화작용은 동화작용과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화작용의 핵심은 뭐겠어요? 분해죠. 분해. 합성이 아니라 분해. 자, 그러면 분해를 해요. 그럼 봐봐요. 포도당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얘는. 그러면 C와 C 간의 결합을 끊어서 가장 무식하게 얘기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열이 튀어나온다. 발열 반응. 그 대표적인 게 세포호흡이다. 여러분들 세포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조만간 할 거예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탄수화물 있다 했죠? 탄수화물과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는 거죠. 태워. 어떻게 태워? 그치.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뭐도 나와? 그렇지.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면 몇 개 ATP가 만들어지냐면 38개 ATP가 만들어져요. 38개가 중요한 건 아니고 ATP가 만들어진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소화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쪼개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사과를 먹었으면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 성분과 단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무기염료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분해해야겠죠. 물을 분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화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화작용의 대표주자 누구? 세포호흡. 그래서 뭐 이화여대에 가면 호흡이 가빠진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비교해 볼게요. 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광합성,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호흡. 자, 반응식 필요 없고요. 자, 열이 동화는 그쵸? 붙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요. 떨어뜨리면 분해해버리면 발열, 열이 나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쌓는 거, 에너지를 내는 거. 됐나요? 자,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식물의 염록체에서 일어나죠. 세포호흡은 식물에서도 일어나고 동물에서도 일어나요. 두 세포 다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됐나요? 오케이. 자, 물질대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물질대사를 왜 이렇게 많이 정리하냐고요? 중요하니까. 자, 다시 동화는 뭐? 합성. 우리의 뭔가 같아진다? 합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자를 작은 문자 여러 개를 이으면 큰 문자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화 분해작용. 그래서 큰 거를 작은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가고 얘는 열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어떤 표현을 쓰냐면 물질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에너지의 변화도 일어난다고 해서 물질 대사랑 에너지 대사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됐나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에너지 대사가 일어난다. 자, 이제 요걸 설명할 건데요. 오늘의 핵심 물질 대사예요. 자, 물질 대사의 핵심은 효소입니다. 효소. 자, 그러면 얘들아, 왜 효소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얘들아, 원래는 포도당이 있으면 이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직접 태워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직접 태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인체의 온도는 38도밖에 안 돼요. 36도에서 38도. 자, 그럼 얘들아, 무언가를 태웠을 때 나오는 온도가 한 400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00도 정도가 돼야 얘를 태울 수 있는데 이걸 우리 몸속에서 38도 되는 온도에서 얘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효소가 필요해요. 낮은 온도에서도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도 효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다시 물질 대사는 무엇의 특성이다? 생물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생물의 특성. 생물이라면 얘들아, 다시 생물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물질 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대사를 하지 않으면 생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질 대사를 해야 되는데 물질 대사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나요? 생물이라면 효소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맞죠? 모든 생물은 효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효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를 했어. 뭘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체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든가 ATP 합성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너지의 출입이라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질 대사 실험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